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이제 6.1 지방선거가 한 달하고 딱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의 현 지자체 단체장들과 시의원 대부분은 이번 선거에 다시 도전합니다. 이들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그 재산의 내역에 어떤 변동이 있을까요? 시사 포커스인이 분석해 봤습니다. 조 차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의 자치단체장하고 시의원들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들의 재산 내역을 지금 분석해 본 거죠. 변동 내역을 그죠? 네네. 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공개된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의 소유 내역 그리고 채권, 채무 등을 살펴봤습니다. 민선 7기 임기 시작 직후인 2018년 9월 신고 내역과 임기 내 마지막 신고였던 지난달 재산 신고 내역, 그러니까 정확히는 3년 6개월 동안의 재산 내역 변동 사항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부산시의원은 47명입니다. 이 중 김종환 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유일하게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이주환, 조남구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시의원 1인당 재산, 다시 말해 평균 순자산은 9억 3천만 원. 부산시민 가구당 평균 순자산 3억 5천만 원에 2.7배에 이릅니다. 반면 1억 원이 채 안 되는 의원도 5명이나 있었습니다. 임기 4년 동안의 재산 증가액을 확인했습니다. 4년간 재산이 늘어난 시의원은 37명, 오히려 줄어든 경우는 10명이었고 평균 증감액은 2억 2천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종환 의원이 73억 원 증가했고 조남구, 도용의 이영찬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종환 의원의 경우 지난해 신고에서만 41억 원이 증가했는데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액면가가 아닌 실거래가 또는 실거래가에 준하는 평가 방식으로 법이 바뀌면서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평가 금액이 반영된 겁니다. 매출이 올라감으로 해서 어떤 그 주식 가치가 좀 올라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액이 올라간 거고, 또 이제 정부에서 산정하는 그 기준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아시다시피 수영구의 전봉민 의원 같은 경우 시의원 때는 재산이 100억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하면서 1000억이 넘어갔잖아요. 올해 재산 신고에서도 김 의원의 해당 주식 가치는 7억 5천만 원 더 뛰었습니다. 이어 2, 3위를 차지한 조남구 도용의 의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다주택자라는 점입니다. 북구 구포 7구역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역세권인 이곳엔 790세대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조남구 의원은 3년 전 이곳 재개발 부지에 포함된 땅을 지역주택조합에 공시가격보다 18억 2천만 원 많은 금액에 팔아 재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땅을 판 직후엔 사상구 괴법동에 임야를 새로 샀고 지난해엔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했습니다. 현재 조 의원은 괴법동 임야와 함께 아파트 2채와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복합 건물, 이렇게 3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은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조 의원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용의 의원은 임기 시작 당시 대구와 양산, 부산에 모두 4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지만 이후 3채를 팔았고 다시 해운대 중동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시가격 대비 3억 5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고 해운대 새 아파트의 시세도 크게 올라 임기 동안 재산이 8억 7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솔직히 앞에 박근혜 정권 때는 아파트 많이 사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뭐 그렇게 일반 저희가 회사 다니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주택이 있었는데 그 자체를 더불어민주당이 오면서 일단은 다주택자를 팔자 뭐 그런 그 기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기다 처분을 거의 했었죠. 처분을 하고 지금 있는 거는 어차피 하나를 더 처분할 생각이고. 부산시의원들 중 다주택자는 모두 11명, 전체의 23%입니다. 또 임야나 논밭, 대지 등의 땅을 갖고 있는 의원은 19명, 전체의 40%입니다. 기초단체장 재산은 시의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1위는 81억 4천만 원을 신고한 최진봉 중구청장입니다. 그 뒤를 정명희 북구청장과 노기태 강서구청장이 이었습니다. 공성인 사상구청장을 뺀 기초단체장 15명의 평균 순자산은 18억 3,700만 원. 시의원 평균보다 2배가량 많고 부산시민 가구당 평균 순자산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임기 4년간 재산 변동폭을 보면 15명 중 14명이 이 기간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정명희 북구청장이 11억 5천여만 원, 정미영 금정구청장,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의 재산 증식 비법 역시 부동산과 주식이었습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주식 거래를 활발히 하며 임기 초 1억 원이던 주식가액이 올해 신고해선 8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뭐 있는 돈을 네. 뭐 부동산이나 이렇게 또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그렇잖아요. 부동산은 또 투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예금이나 주식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정미영 청장은 경북 경산의 밭 1,500여 제곱미터를 자신이 신고했던 공시가격보다 6억 9천만 원 높은 가격에 팔아 재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조상 대대로 했던 땅이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아버님 돌아가신 지 한 15년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뭐 너무 멀리 떨어져서 요즘 자꾸 이상한 색깔로 공직자들의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다들 민감하게 반응들 하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뭐 관리도 안 되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지난해 뜨거웠던 주식 투자 열풍은 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빚내서 투자한다는 비투. 김광모 의원은 1억 원 이상 빚이 늘면서도 주식에 7천만 원을 투자했고 박승한 시의원의 배우자도 1억 원 이상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 중 8천만 원이 빚이었습니다. 대출 받아갖고 삼성하고 네네. 우리 뭐 업무 연관성은 없고요. 네네. 그냥 뭐 어떻게 주식 한번 해서 그 뭐 삼성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삼성 뭐 LG 장기 투자하려고 네. 한 거지 뭐. 박민성, 박인영, 손용구 의원과 최진봉 중구청장은 임기 동안 새롭게 계좌를 개설해 수천만 원씩 주식 투자에 나섰고 따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현 의원은 4억 5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작년에 잠깐 했다가 작년 기준으로는 수익이 좀 났는데 네네네. 네 아무튼 다 처분하고 네 그렇습니다. 시의원과 기초단체장 62명 중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는 11명,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0명으로 한 해 전보다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덕분에 62명의 기초단체장과 시의원들은 임기 초 9억 700만 원에서 4년 만에 11억 4,900만 원으로 평균 재산이 27% 증가했습니다. 네, 역시 부동산하고 주식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 되었네요. 네, 부동산과 주식 소유 내역은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해서 분석을 한 결과고요. 부모와 자녀의 경우는 독립생계 유지를 한다며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비교를 위해 분석 대상에서 뺐습니다. 주식 투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혹시나 의외 일정 중에 주식 시세만 쳐다본 건 아닐 거라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고요? 네, 북한 재개발지에 들어선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인 협성마리나 G7 들어보셨죠? 네네. 네, 사실상의 주거시설을 허용한 것 아니냐며 당시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 어이없게도 이곳에 분양을 받은 시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상업업무지구에 들어선 협성 마리나 G7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어져 법적으로 주거 용도로는 이용이 안 돼 내년 10월부터 정부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고 입주민들은 현재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용도 변경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돌면서 시세도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 2배 찍었어요. 2배 이상. 이거 14억은 저층, 진짜 저층이고. 비싼 거는 그러면 노멀한 거는 15억에서 17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딱 2배 정도 올랐어요. 지상 61층,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로 북항 조망을 가리는 데다 민간 특혜 논란 속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시 의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 재개발은 공공개발을 빙자해서 부산의 난개발을 주도하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고 해양치수 공간으로 개발될 북항을 초고층 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제2의 LCT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거용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북한과 원도심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기보다 레지던스 호텔을 빙자한 즉 숙박시설은 명목일 뿐 초고층 주거빌딩으로 변질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분양을 받은 시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도용해 의원과 최도석 의원입니다. 도용해 의원은 4억 3,800만 원에 24평형을 구입해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주택을 다 처분하는 단계여서 그러면은 미분양이고 그 원래의 어떤 레전스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이나 땅 이런 거 안 사고 그거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생각했는데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최두석 의원은 시의원 임기 전에 20평형을 분양받아 지난해 4억 7,100만 원의 분양권을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8,7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세금이 막 거의 한 60-70%더라고요. 60-70% 떼가면은 예를 들어서 제 세금이 소득세, 지방세, 양도세 거의 다 가더라고요. 난이래 프리미엄이라나. 많이 받았으면 또 이거 좀 지탄 받을 건데 그것도 아니고 전세금 내준다고 살아갔는데. 시의회내 한쪽에선 난개발을 질타하고 또 다른 쪽에선 부동산 차액을 남긴 모양새입니다. 네, 동료 의원들이 저렇게 5분 사유 발언을 하면서 그거 들으면 좀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네, 물론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물이라고 해서 분양 자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요. 다만 한쪽에선 비판을 하고 한쪽에선 분양을 받고 이런 모습을 시민들이 곱게 바라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G7 분양 말고도 재산 분석을 하면서 또 다른 특이점을 확인했다고요. 네, 부동산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시의원들에게도 이런 현상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김문기 시의원은 동래구와 수영구에 아파트 한 채씩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해 이 중 동래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지금은 수영구에만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재개발을 앞두고 가격이 엄청 뛰었습니다. 동래구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똘똘한 수영구 아파트를 선택한 듯한데 김문기 의원의 지역구는 동래구입니다. 김 의원 역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해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최도석 의원도 지역구는 서구지만 소유한 아파트는 수영구에 있고 구경민 의원도 지역구는 기장군. 하지만 본인 소유 주택은 해운대구에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다 재건축 뭐 이런 거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냥 지금 빌라요. 뭐 그 세입자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거 갖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 산 집이니까요. 11년 전에 처음 제가 산 집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끝까지 갖고 있을 건데요. 이성숙 의원의 지역구는 사하구. 하지만 소유 주택은 금정구에 있고 정명희 북구청장 역시 소유 아파트는 동구.
정작 북구에선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중구 토박이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유 아파트는 해운대구에 있습니다. 전세 임대는 주지 않고요. 네. 자녀분들이 그쪽에 해운대 쪽에 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잠깐 그 별장식으로 한 번씩 네. 그 자녀 손주들 보러 갈 적에 그 집에 같이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십몇 년 동안 내가 재산 등록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걸 가지고 굳이 뭐 추가적인 검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얘기를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부산시의원과 기초단체장은 부산 지역 안에 주소지를 두기만 하면 출마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지금 보도 보니까 왜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서 부산에서는 전세를 사는 우리 부산 국회의원들도 좀 있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나는데, 그런데 앞에 그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시의원들의 평균 자산이 뭐 11억 원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안에 뭐 좀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어떤 게 있다면서요. 네, 11억 원대라면 적지 않은 재산인 건 분명한데요. 당초 얼마를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산 신고 방법의 허점입니다. 남구 감만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여기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59.99제곱미터. 박 청장이 재산 신고한 가격은 1억 1,700만 원. 그런데 박 구청장은 이 아파트를 1억 7천만 원에 전세를 줬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역대로라면 한마디로 깡통 주택인 셈입니다. 영도구의 한 아파트 건물입니다. 고대영 시의원은 여기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1억 2,8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1억 5천만 원. 역시 깡통주택으로 집값보다 전세값이 비싼 건데 이는 재산 신고를 하면서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대부분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해운대구 우동의 한 고급 주거시설입니다. 이곳에 사는 이주환 시의원은 주택가격을 8억 5,5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최근 실거래가를 보니 2배 가까운 16억 5천만 원입니다. 곽동혁 의원이 소유한 아파트도 실거래가는 5억 6,500만 원이지만 절반도 안 되는 2억 5,700만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이게 5억 6,500이 하나 그래야 돼요. 5억 6,500. 5억 6,500? 네. 그게 가장 최근 실거래. 최근 실거래가. 기초자치단체장, 시의원, 62명이 소유한 아파트 전체의 신고 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해봤더니 신고가는 실거래가의 66%에 불과합니다. 단 4명의 시의원만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실거래가로 해야지. 네. 공시지가로 해서 뭐 30억대 있으면 실거래가로 70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자기 재산을 표시하는 게 아니죠, 그죠? 공직자윤리법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공시가격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실거래가의 의미를 일반 상식과 다르게 해석해 적기 때문입니다. 실거래가를 현재 시세를 반영한 실제 거래가가 아닌 해당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정의해 축소 신고의 길을 터줬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에 높은 값을 신고해야 하는 건 맞지만 실거래가의 정의는 본인이 거래한 기준으로 실거래 금액이다. 그러니까 최근 실거래하지 않은 분들은 10년 전에 실거래했거나 이런 분들은 실거래가가 오히려 공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대부분이 공시가로 여전히 신고를 하게 되도록 인사혁신처가 유도하고 있는 거와 다름이 없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직자 재산 신고액과 현실이 크게 동떨어져 있는 만큼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의 당초 취지를 생각할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오래전에 구입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재산을 공시가격으로 그렇게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게 뭐 좀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법 개정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도 결국 같은 적용 대상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됐음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덧붙여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최근 이미 사퇴한 시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번 보도에선 전 의원이란 호칭을 생략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조재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의 말씀이 참 옳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도덕성은 공직자 선출이든 임명이든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